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365 월세 통장인데요.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월세 받아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로망을 어떻게 달성했냐면은 노예를 뒀죠. 노예를 두면 물론 뭐 의식주를 해결시켜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었고, 실제로 생산성이 낮아 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노후 생활을 노예가 있다면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나온 거는 지주였습니다. 소출을 받아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현대에는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근로소득자가 그리고 도시민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 그랬고요.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자는 원래 미대 대학원생이었대요. 뭐 둘 다 별로 돈 될 만한 데는 아니죠. 그래서 '아 나는 나의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책 속에서 길을 찾아서 단돈 1,000만 원을 가지고 3년 내에 매일 월세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월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월세를 받으려면 뭐 월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상가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투자 물건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가서 임장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정보는 어디서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월세를 매일 받으려면 간단해요. 매일은 아니고 거의 매일입니다. 360 번을 받으면 거의 매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년에? 360 번을 받으려면 1 년에 12 번이니까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12 번을 받고, 30 채를 만약 갖고 있다면은 360 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목표로 했던 거는 3년 내에 30 채를 에 갚겠다. 1,000만 원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해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30 채가 아니고 월세가 잘 나오는 30 채여야 되겠죠. 그래서 고른 게 세 가지였답니다. 저자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방대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뭐 나오지는 않는데 지방 국립대를 타겟으로 했대요. 지방 국립대는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죠. 물론 뭐 더 우수하든지 아니면 돈이 좀 있으면 서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원래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 근처에는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에 비해서 수익률과 공실률 면에서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아마 지방 국립대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30 채를 3년 동안 받으려면 1 년에 10 채인데, 그러면 매달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경매 물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의 조건에 맞는 것만 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넓힌 게 아마 혁신 신도시하고 산업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단지도 비슷하죠. 기숙사 수요가 있고 이거는 보통 법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깔끔한 편입니다. 기간도 길고 밀릴 가능성도 사실 별로 없고요, 월세가. 그리고 혁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는 곳이죠.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 뭐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그 지역별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수요가 느니까 공급이 일정하다면은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그런 순위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어디서 찾았냐? 저자 같은 경우는 돈이 적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경매죠. 그래서 매일 아침 1 시간씩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권을 읽는 걸 목표로 했는데요. 뭐 저는 저자보다는 많이 읽으니까 부자 될 가능성은 높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책을 읽고 그리고 어 하루에 신경매 보통 100 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쪽에서만 100 권이겠죠.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걸 검토를 했는데 처음엔 좀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뭐 한 2 시간이면 매일매일 신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매매나 임대에서 어 얼마나 환급성이 높은지, 뭐 이런 거 검토를 하니까 어떤 거는 뭐 1분 내에 끝날 거고 어떤 거는 한 5 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매주 입찰하는 거죠. 보통 한 정상적인 수준에 올랐다면 한 5건 정도 입찰을 하면은 1건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높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낮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국민은행 사이트에 자료가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정부에도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해 보고 일단 온라인으로는 뒤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 같은 걸 보면은 학교, 직장, 뭐 편의시설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학교나 직장입니다. 편의시설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생활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나 직장입니다. 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죠.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릅니다. 주식도 물론 현장 검토를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주식보다 현장을 가 봐야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물건의 개별성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매매보다 경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매매는 온라인에서 얻을 정보가 상당히 제한돼요. 하지만 경매는 입찰 물건 명세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가서 검토를 하고 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매매할 때 감정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매가 훨씬 더 시간이나 시간을 적게 쓰면서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매는 뭐 팔라는 매도자 입장에서 갑자기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안 팔아!" 이럴 수도 있지만 경매는 그렇지 않죠. 판매권이 법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파는 겁니다. 가격은 제일 높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조사만 잘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비용 공제를 한다면은 확실하게 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입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검토를 해서 그중에 괜찮은 걸 골라 놨다가 항상 입찰 전에는 항상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건 아침 일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근 전에 전문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자를 만났으면 인제 어쨌든 9 시가 넘었겠죠? 출근 시간이 됐으니까. 관리실이나 아니면 주위 주민들하고 뭐 관리비라든지 사는데 어떤지,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호재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맨 밑에 보면은 저자 블로그가 있죠. 블로그에 보면은 이 6 단계 체크 노트가 있습니다. 뭐 경매 흐름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관리 물건, 왜냐하면 30 채면은 헷갈릴 거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관리 노트를 이렇게 쭉 엑셀 시트로 정리를 쭉 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 봤더니 한 2년 정도 블로그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저자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쪽지를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체크 노트라는 게 이게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다운로드를 해 놨고 프린트도 해서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경매에 입찰은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은 한 적이 없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은 그 2년 전과는 세법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억짜리 30채 해서 30 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30 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그게 예를 들어서 반이 전세다 그러면 60 억짜리 하나를 전세 끼고 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는 방법이 지금에도 꼭 유효하냐, 그거는 여러분이 검토를 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다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마 아파트 10 평대 30 채보다는 뭐 다른 예를 들면 토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한 한 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관리소에서 먼저 일을 보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가서 실제 아까 그 온라인에서 두 군데 시세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국민은행하고 실거래가 사이트. 그리고 중개소도 가서 몇 군데 들려보면서 실제 거기서 거래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수요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이런 거는 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관공서나 수리업체, 뭐 경매라는 거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수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수리 같은 경우는 평당 뭐 얼마씩 드는지 그거를 조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찰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출근 전에 점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만나고 입찰가를 정하는 게 좋겠죠. 자, 간단했습니다. 저자가 부동산 왕초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단돈 1,000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30 채를 이렇게 구했다는 거는 상당한 일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하고요. 다만 지금도 이게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따져봐야 될 얘기입니다. 시점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달리하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 매일 월세 받기에 대한 느낌이 어떤가요? 저도 뭐 이렇게까지 많이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 한번 읽어 보니까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도 리뷰를 한번 해 보세요. 책을 읽어 보시고 친구들하고 한번 상의도 해 보시고 공유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어 뭐 365 일은 아니더라도 매달 월세를 받든 아니면 뭐 2 주일에 한 번씩 월세를 받든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세우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365 월세 통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